볼커의 SD 강좌. 시드 데스티니와 철혈을 비교하자. 괜찮네요. 망작 오브 망작인가요, 오늘? 오늘 볼커의 작품론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아프실 텐데.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한 시드 앤 시드 데스티니, 물론 시드는 저는 망작까지는 안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도 시드는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지막까지 보면은 집어 던지시. 시드는 일단은 앞부분 뽕으로 끝까지 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드와 시드는 정말 뭐가 좀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에이지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철혈도 그렇죠. 다만 이 셋 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드와 시드는 다 봤어요. 에이지는 다 보진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못 본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굳이 챙겨볼 생각은 없었어서 적당히 봤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막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혈은 1기만 보고 더 안 봤습니다. 아니, 저 정확히 말하면 후미탄 죽을 때까지 보고 더 안 봤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고 볼 이유도 없고 앞으로 볼 생각도 없어요. 그거는 좀 천천히 한번 우리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오케이. 모두가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제 입장의 이유들이 있고 그냥 볼커는 이렇게 본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자기한텐 최고의 건담이 철혈인 친구, 동생이 있어요. 납득은 안 되지만 있어요. 존재를 합니다. 뭐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뭐, 너는 틀렸어, 글렀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왜 시드 데스티니, 에이지, 철혈은 망작이라 불리는가? 말씀 미리 드립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몇몇 화의 편은 좋지 않느냐?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어떤 시리즈가 망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 모든 게 다 망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작품의 종합적 평가에 있어서는 아니다. 물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로보트 애니메이션이 상업적 성공만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드 데스티니, 에이지를 좀 제외하고요. 시드 데스티니, 철혈 모두 상업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을 한 작품들이죠. 망조인 이유가 다르다라고 일단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지극히 제 주관에 따른 것이고요. 절대적인 거나 무조건 옳다. 내가 어디서 봤는데 볼커가 그랬어. 볼커가 그랬으니까 옳은 거야. 볼커가 누군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드 데스티니라는 작품은 도대체 일단 시드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죠. 시드에게 있어서 시드 데스티니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풀업하려고 한 거 맞고요. 네, 맞고요. 우리는 이제 뭐 시드의 꿀을 계속 빨고 싶어서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리 판다고 하더라도 네, 밤한개님 지적도 되게 옳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시드는 우주세기를 일종의 리부트한 작품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새 이제 많이 하죠. 뭐 스파이더맨은 벌써 몇 번 리부트를 했고, 그래서 뭐 스파이더맨 1, 2, 3,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지금 마블의 스파이더맨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드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시드 성공만 보고 계시지만, 시드와 함께 히트를 쳤던 만화 잡지가 건담 에이스입니다. 건담 에이스는 사실상 시드가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잡지이긴 한데, 사실 최근에 와서는 그때의 2000년 초에 2002년에 그 건담 붐은 과연 시드 때문에 벌어진 것이냐, 건담 에이스 덕분에 벌어진 것이냐라는 굉장히 오래된 토론 주제가 아직도 일본 쪽에서는 논쟁거리긴 합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건담 에이스의 힘이 컸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하여간 우린 작품을 얘기하니까 시드가 컸죠. 그렇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아스트레이가 먹혔어요. 저는 솔직히 데스티니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스트레이가 먹혔다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스트레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건담에서 MSV, 모빌 슈츠 베리에이션의 위치에 존재하는 외전이죠. 원작에서 좀 풀기 어려웠던 설정들을 죄다 아스트레이에서 풀어버리죠. 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건담 에이스와의 연계성도 높였고, 팬들이 건담 에이스를 구매하게 되는 원동력도 됐었고, 여러모로 아마 당시로선 좋았을 겁니다. 물론 그런 걸 다 떠나서 시드 데스티니의 기획 자체는 모르긴 몰라도 잘 팔렸으니까, 잘 되는 걸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데스티니의 기획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데스티니를 만들자라는 선택까지는 저는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작에서는 사실은 전후의 이야기를 거의 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시청자 기준으로는 사이다를 주면서 끝내야 했기 때문에 그냥 키라 야마토도 멀쩡하고 아스란 자라도 지압반 죽였지만 어쨌든 구국의 영웅, 구국인진 몰라요. 세계를 위한 영웅이 되었고 지구 파괴를 막았고 지용 자프투구는 전멸을 했지만 어쨌든 주인공이 되는 오부를 중심으로 한 중립국 오부의 세력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키라 야마토를 괴롭혔던 라오루 크루제도 갔어요. 메데타시 행복한 엔딩을 맞았습니다. 자, 이 뒤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데스티니는 기체 설정에서 기체 디자인부터 사실 실패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팬텀 자쿠나 구프 이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기체면에 생각을 하면. 시드가 기동전사 건담의 구성을 많이 흉내냈다보다 이제 많이 참고한, 오마주한 것에 비해서, 데스티니는 제타 건담의 내용을 오마주하려고 되게 힘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세뇌당한 여자애가 모는 거대 MS라던가 이런 장면들이 매우 잘 그려집니다. 문제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데스티니는 누구랑 누가 싸우는 이야기죠? 자, 큰 거실을 봅시다. 데스티니는 무슨 얘기인가요? 평화는 왔습니다. 평화 체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두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않기로 일단 협정을 했고, 휴전 협정 상태에서 듀렌달 의장이 뭔가를 꾸미는 이야기 정도로 봐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티니에 가서는 아무리 그 안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그린다 하더라도 이 전체를 끌고 가는 거시서사가 실종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시드 데스티니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세력이 있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면 도대체 누구랑 누가 왜 싸우고 있는 거지? 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드 데스티니는 캐릭터의 힘으로만 끌고 가는 작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 신이라는 캐릭터를 충분히 매력적이게 만드는데 실패를 했죠. 매력적이게 만드는데 실패를 했을 뿐더러 결국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맙니다. 우리가 뽑아낸 최고의 아웃풋은 키라 야마토였어. 처음부터 아스란자라는 병풍이 되어 있었죠. 병풍 아스란자라를 뒤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스티니는 사실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첫째로는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법이 틀렸고, 두 번째는 거대 서사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없었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캐릭터와 기체에만 밀어붙였는데 그것조차 그렇게 신선하지 않았고 결국은 기존의 논법을 반복하게 되었다.